대한민국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높기만 하고 그런데 실업률이 높은 거 맞나? 실업률이 4%대인데 그러면 96%가 일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왜 내 주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은 많고 뉴스에서는 일자리가 문제라는 말을 하는 거지? 저와 함께 실업률, 고용률 계산하는 방법과 실업률, 고용률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시죠. 실업률이 4%면 고용률은 96%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체 비율 100%에서 실업률을 빼면 고용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둘이 분모가 다르죠? 둘의 분모가 같다면 두 개의 비율을 합해서 100%가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가 뭔지 아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모르겠습니다. 실업자 수야 알겠지만 경제활동 인구? 그게 뭘까요?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조사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자로 분류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취업 준비를 했지만 취업은 도저히 안 되고 이대로 준비만 하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진정 취업됐다고 하기에는 어렵겠지요?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농장 등에서 일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취업자라 기이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도 진정 취업됐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또 실업자로 분류되기 어렵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률을 계산하면 학생이나 주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은 구직 의사가 있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채용 시즌에 원서를 몰아내고 채용 시즌이 아닌 때에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구직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이런 취업 준비생들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률, 실업률은 채용 시즌, 시험 시즌 같이 시즌을 타기 때문에 전달과 이번 달의 지표를 비교하기보다는 올해와 작년의 같은 달의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달이 되면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래도 통계를 내시는 분들이 고용률, 실업률의 한계를 인지해서 확장 실업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확장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를 폭넓게 보고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에는 주당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실의 괴리를 줄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률이 올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사람들이 잠시나마 취직한 것인지 사람들이 다들 수긍할 수 있는 취직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실업률이 줄었다고 해서도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계절 타서 실업률이 줄어든 것인지 실제로 일 같은 일을 얻어 줄어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취업난이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어서 해소되어 사람 살만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